예, 자, 이제는 저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이상일 변수와 다르게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다, 없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 이외에는 다 동일한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여기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는 매스였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밀도를 쓴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다 동일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마, 서메이션을 썼었죠. 이산형에서는, 연속형에서는 동일하게 개념은 동일합니다만 적분을 하는 것만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적분을 하니까 우리가 x에 대한 적분과 y에 대한 적분, 요 전체 확률이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정 구간을 가질 확률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결합 확률 분포로 주어져 있을 때 연속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자, x의 구간이 a와 b 사이가 되겠고요.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여기 이퀄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이하나 초과, 미만 똑같다. 자, y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 y의 범위, 그리고 여기 x, y 함수이긴 합니다만 먼저 y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y에 대한 적분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구간은 당연히 y에 대한 구간이죠. y에 대한 구간인 c와 d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렇게 x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x에 바뀌어도 되나요? 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c, d, a, b 이렇게 가져가고요. fx, y, dx, dy를 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y에 대해 적분을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편한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y의 이번엔 주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이산형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x에 대한 주변 확률 변수예요. 우리 이산형일 때 어떻게 했죠?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구할 때 모든 y에 대한 값을 다 더해서 x의 기준값으로 해서 모든 y를 다 더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y를 더하는 것 대신에 뭐 해요? 적분을 합니다. 뭐에 대한 적분?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y에 대한 적분입니다. 자,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뭐에 대한 적분이에요? 바로 y에 대한 적분이다. y에 대한 적분. 이걸 이산형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y의 합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의미나 y에 대한 적분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자,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으로 적분을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네, 보시다시피 x에 대한 적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x 대신에 y, 그럼 x에 대한 적분 이렇게만 달리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구할 때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이 이 적분 구간, y에 대한 적분이면 y의 구간이 오고요. x에 대한 적분이면 x에 대한 구간이 와야 됩니다. 우리 정의역에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연산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fx 요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fxy를 활용해서 x가 a와 b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자, 우리가 주변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y의 범위는 현재 없습니다. y의 범위는 없어요. y의 범위는 없다는 이야기는 y는 전범위 가져가겠다. 먼저 y에 대해 적분하죠. y는 전범위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범위가 a에서 b잖아요. 그럼 a와 b를 x로 적분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b 사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구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xy가 바로 4xy로 되어 있고요. x의 범위가 0과 1 사이, y의 범위도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네요. 자, x,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 구하려고 그래요. x 밀도 함수 구하려면 제가 뭘로 적분하라 그랬죠?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예요. x가 1대 2대 3일 때 확률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x, y가 동시에 고려되어 있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특정 x일 때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y의 확률을 이산형일 땐 다 더하고 연속형일 땐 다 적분하라. 적분은 곧 더하는 거잖아요. 네, y에 대해 적분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fxy 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 4xy가 왔고요. 그것을 y에 대해 적분을 하면 이제 y에 대한 적분이니까요. 4x는 마치 어떻게 합니까? 상수 취급을 하시면 돼요. 상수처럼 취급을 하면 사실은 4x 인테그랄 0에서 1 y dy죠. 이렇게 적분하셔도 되겠습니다. 4x 여기 하면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y제곱 0, 1 계산하시면 되겠죠? 1 넣으면 2x 0일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x의 범위는 0과 1 사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예요.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니까 뭐에 대해 적분해요? x에 대해 적분합니다. 이 문제는 공교롭게 x의 구간과 y의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혼돈 안 하시지만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이 구간이 다른 경우에 이 구간을 잘못 연산하셔서 답이 틀리는 학생이 왕왕 있어요. 그러지 않게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 적분하래요? x에 대해 적분하래요. 4와 y를 상수 취급을 하고요. x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바로 2분의 x제곱이니까 4와 나누어져서 2x제곱 y. 자, 중요한 것은 x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1 넣고 x 대신에 0을 넣어야 되겠죠? 2 곱하기 1의 제곱 y 빼기 2 곱하기 0의 제곱 y 계산하면 역시 이 y가 나타나겠고요. y의 범위 역시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뭘 구하냐? x가 0과 2분의 1, y가 2분의 1과 1 사이일 확률을 구하라. 그리고 x가 0과 2분의 1 사이일 확률과 y가 2분의 1과 1 사이일 확률을 각각 구하라. 자, 요 문제는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변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해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x가 0과 2분의 1, y가 2분의 1과 1 사이입니다. 이제 뭘 주의하셔라? 적분 구간 주의하셔라. 적분 구간. 먼저 y 적분 먼저 할까요? 자, y 구간 2분의 1과 1 사이였습니다. 그죠? x 나중에 하겠습니다. x의 구간 0과 2분의 1 사이예요. 0과 2분의 1 사이. 이렇게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중적분이지만 요 부분 먼저 하면 되겠죠? 요 부분 먼저 연산을 하면 y에 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y 제곱해서 앞에 4랑 나누어져서 요 2xy 제곱 되겠고요. 2분의 1과 1을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요. 자, 2x 1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4분의 1 해서 4분의 3 하겠죠? 2분의 3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2분의 3x 또는 4분의 3 곱하기 2x 똑같은 개념입니다. 요 적분을 쉽게 하려 가져간 거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x 바꾸고요. 적분을 하면 x제곱 0과 2분의 1 사이죠. 다시 연산하고 나면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x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의 확률과 y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때의 확률을 구해보면, 즉 두 가지 확률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겁니다.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동시에 구해서 확인해 보니 16분의 3의 확률값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라는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x가 0과 2분의 1 사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자, 인테그랄 0과 2분의 1 요 구해죠. x에 관한 미분인데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예. 여기에 주변 확률 밀도 함수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뭐였습니까? 앞에 미리 구해놨죠?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2x였잖아요. y에 대한 거 2y였잖아요. 여기 그대로 쓰자란 거예요. x에 대한 거 2분의 2x. 그래서 연산을 그냥 적분만 해주면 4분의 1이 되겠고요. y는 2y였습니다. 구간만 다르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구간만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4분의 1과 4분의 3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조금 더 논의를 진전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분포 함수로 한번 나가 볼게요. 결합 분포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합 분포 함수 하면 뭐였죠? 결합 분포 함수 분포. 여기 사실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랬죠? 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랬죠? 바로 누적이란 표현이 생략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저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누적이란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분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문자가 의미하는 게 뭐다? 대문자가 의미하는 것은 확률 변수다. 자, 소문자가 의미하는 건 그 확률 변수가 갖는 특정한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얘가 확률 변수가 특정 값 이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 이상 확률 분포가 있으면 어떤 특정 값 이하면 요 전체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연속형이다. 연속형도 요 이하를 전부 다 구하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단일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건 뭐죠? 결합 확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서메이션이 두 개 나오는데 x가 y가 특정 값보다 작을 경우를 구하고요. 인테그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가 제가 xy를 일반화돼서 특정 값을 쓰려다 보니까 확률의 값을 이제 dv, du로 바꾸었습니다. 상관없어요. dv를 이제 y 해당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 x에 해당되는 u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구하시면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x가 이제 상태 공간 sx에 이렇게 포함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이산 확률 변수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 분포 함수. 자, 요 분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누적이에요, 누적. x보다 작다라고 하면 xy보다 작다면 xy보다 작은 전체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변 확률이에요. x에 대한 것이죠. x에 대한 것이니까 모든 y에 대한 합을 구하라. 이게 뭡니까? 주변 확률 질량 함수예요. 확률 질량 함수. 이 주변 확률 질량 함수를 토대로 특정 값보다 요 u가 있죠? u가 있습니다. 자, u가 있습니다. u가 특정 x 이하에서 전부 다 더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더했으면 그게 바로 누적 분포 함수가 되겠죠. 자, 누적이니까 뭘로 쓴다? 누적 분포는 누적은 항상 대문자. 질량 함수는 또는 밀도 함수는 소문자. 자, 너무 당연하죠? 요거 미분하면 사실 질량 함수 되거든요. 연속형일 때. 자, 요것을 다 더한 것이 누적은 항상 대문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요. 대문자 fx 되어 있으면 누적 분포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소문자면 그때 특정 값에서의 질량 함수 또는 밀도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 y의 결합 분포 함수와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뭐예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누적 분포를 x와 y의 각각에 대해 미분하면 그것이 확률 밀도 함수가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고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둘 다를 y와 x에 관해 적분하고 나면 그것이
누적 분포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나 서로 동치가 되겠죠. 같은 관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결합 분포에서 x의 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것을 x의 주변 분포함수다. 결합일 때도 주변말 들어가면 x에 대해 하겠다. 그런데 모든 y에 대해서 우리가 더해놓은 확률 함수를 뭐라 그래요? 확률 질량 함수, 주변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 주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 싹 다 모든 x에 대해 더한 것. 죄송합니다. 모든 x라기보다 특정 x 값까지의 누적합을 더한 것을 우리는 주변 분포 함수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뭐예요? x에 대한 누적, 물론 누적이라는 표현 자꾸 생략합니다만 분포 함수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누적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일깨워 드리기 위함이고, 누적이니까 특정 값보다 작은 것들은 전부 다 더하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1, 2, 3 있다면 1, 2, 3의 확률을 2까지 다면 1, 2의 확률을 더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스몰 x가 2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연속형인 경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메이션 대신에 제가 뭐 하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적분하라 그랬어요. 적분하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거, y는 주변 확률 밀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모든 y에 대해 구한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우리가 y에 대해서는 그런데 u에 대해서 구할 때는 특정값 요 x가 되겠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서 우리가 분포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합 분포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자, a와 b 사이, y는 c와 d 사이를 구하라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보면요. 자, 누적 분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아? 자, a와 b 사이 어딥니까? 자, a와 b 여기죠? y는 c와 d 여기입니다.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자, 근데 여기 BD예요. BD. 이 BD보다 작은 요 전체입니다. 이 전체에서 빼랍니다. 뭘 빼요? A와 D예요. A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D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요만큼을 빼고 뺄 수 있죠? 그 다음에 B와 C를 빼래요. B보다 작은 거, 여기보다 작은 거죠? C보다 작은 거 여기입니다. 여길 또 빼래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만큼 뺐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요 파란 영역만 남았죠? 근데 문제가 있네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빠졌고 여기는 두 번 빠졌죠? 두 번 빠졌으니까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A보다 작고 C보다 작은 요 영역을 한 번 더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확률 밀도 함수 또는 주변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분포 함수를 쓸 때는 이것을 전체를 갖고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 y의 결합 분포 함수가 보시는 것처럼 자, x제곱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의 범위는 0과 1 사이, y 범위는 0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거 분포 함수입니다. 분포죠. 대문자입니다.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구하면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분포 함수 뭐 해라? 미분하라. 분포 함수 미분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분을 하려니까 결합 확률 분포 함수잖아요. 결합 분포 함수니까 x에 대해 미분, y에 대해 미분하겠죠? 각각을 미분합니다. 뭐부터 먼저 미분하는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y에 대해 미분하니까 어떻게 나오죠? x는 그냥 있고요. 요 미분하면 1은 상수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앞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오니까 요 부호까지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y x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요걸 다시
x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요게 2x가 되겠죠? 그래서 4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y가 되겠다. 당연히 주어진 범위는 0과 1 사이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1번 문제는 그냥 우리가 각각을 미분해서 x, y에 관한 미분을 통해서 그냥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자, 먼저 x에 대해서 구하는데 x에 대해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구할 땐 뭐에 대해 적분하라? 자, 여러 번 강조합니다.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 구할 땐 뭘로 적분하라? y로 적분하라. 자, y로 적분하니까 이 구간은 여러분들 y 구간 해야 돼요? x 구간 해야 돼요? y 구간 해야 돼요? y로 적분하니까 당연히 y 구간 해야 된다. 그래서 0과 무한대까지가 되겠습니다. y 적분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y 적분한 결과 있죠? 여기 대입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와 0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 자, 익스포넨셜 2y 승의 1, 0에서 무한대죠? 자, 적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 빼기 1 되겠습니다. 왜? 익스포넨셜 2 곱하기 무한대 승은 분의 1이니까 0이 되겠죠? 여기 0이 되겠고요. 여기는 0이니까 2의 0승은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렇게 2x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상태 구간 정의역 명시하셔야 된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y에 대해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구하라. 자,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뭐에 대한 적분입니까? 뭐에 대한 적분이에요?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뭐에 대한 적분이에요? x에 대한 적분이에요. x에 대한 적분이니까 구간도 x의 구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4x를 적분하는 겁니다. 익스포넨셜은 건들지 않아요. 4x 적분하면 2x 제곱이죠. 그리고 0과 1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저희가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결합 확률을 구해봐라. 자, x의 범위가 0과 0.5, y의 범위가 0과 1 사이 확률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 확률 밀도 함수 이거 넣고 구간 다 구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0에서 0.5, 0과 1, 그 다음에 x제곱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y, dy, dx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연산 복잡하죠?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분포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분포함수. 그럼 우리 이거 쓰자. 이거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장 큰 값 뭐죠? 0.5와 1이에요. 그러면 f 0.5, 1 가장 큰 값 찾아냅니다. 뭐 쉽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0.5와 1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0.5, y 대신 1을 대입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0과 1, 그 다음에 0.5와 0 넣고요. 또 마지막에 가장 작은 0과 0을 더해주는 겁니다. 다 0, 0, 0이죠. 0이 들어가니까 이게 x가 0이 들어가는 값들은 당연히 0이 되겠고요. 여기도 익스포넨셜 0, 1이니까 1 빼기 1에서 0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y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연속형일 때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았습니다.